예,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뭐 SNS에서는 거의 떠오르는 스타, 슈퍼스타인가요? 이재명 성남시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무슨 말씀이에요.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셨습니다.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 방금 그 웃음소리. 쑥스러워서. 아, 성남시장 요즘 이러저러한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요, 질문 주시거나, 뭐 의견도 좋습니다. 샵 0951, 샵 0951, 50원 유료 문자 주시면 제가 질문도 해드리고요, 의견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메르스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성남의 경우는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환자는 구별로 1명 정도씩 발생했는데, 예.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격리 대상자도 뭐 한 3, 400명까지 올라간 데 있었는데, 예. 지금은 한 3, 40명 정도 줄었고요. 예. 지금 이제 외부에서 발병해서 성남시 관내에 뭐 수도병원, 서울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가 1명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음성 판정된 환자들은 또 따로 있고요. 예. 성남의 경우만 좀 한정해서 보면 진정세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디서, 근데 문제는 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예. 언제 어디서 그 그러니까요. 소위 감염원이 발생할지 그 소굴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철저히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도 좀 긴장한 모습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전쟁이죠. 예.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죠. 7살짜리 꼬마 영웅이 이번에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6차례 검사 끝에 음성 판정을 받아서 정말 다행인데 성남에 사는 친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중원구에. 예. 지금 건강하죠? 처음부터 건강했어요. 그쵸. 약간 열이 나고. 근데 예. 이게 지금 메르스가 뭐 언제나 심하게 발열을 하는 상태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고 예. 미열 상태에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예. 문제는 검사를 5번 더 하니까 또 음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걸렸다가 지금 나은 건지 아예 안 걸린 건지. 근데 통계적으로 이제 아예 안 걸린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왜 근데 검사를 6번이나 했어야 돼요? 처음에 했더니 뭐 예를 들면 음성이고 또 양성 나왔는데 또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는 컷 오프라고 그래가지고 또 판정 불능 뭐 그런 개념을 또 도입했더라고요. 그 판정 불능 한 2번 나오고 또 음성 한 2번 나오고 하니까 6번까지 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검사가 힘들진 않습니까? 애가 고생하진 않았습니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다행이네. 자가격리하는 분들 아까 통계도 말씀하셨는데 자가격리된 분들에게 생필품 지원하신다고요?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메르스 사태에 대하는 이제 정부의 태도가 시를 포함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태도가 전쟁에 응하는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 어떻게 확산될지 알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격리된 사람들, 환자, 감염된 사람은 다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피해죠. 그 피해자 그 본인들을 제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동 못하게 집안에 그렇죠. 격리하고 뭐 시설에 수용하고 강제로 막아놓고. 그러니까 잘해줘야죠.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1대1 매칭해서 전화, 민원 다 들어드리고 뭐 누군 담배 심부름 드시고 왜냐하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뭐 매운 거 먹고 싶다 그러면 매운탕도 해드리고. 근데 거기에 이제 식품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들 주문을 받아가지고 번잡하긴 하지만 주문대로 또 생필품 물론 가격은 뭐 1회 10만 원 이렇게 정하지만 그렇게 해드렸더니 되게 뭐 좋아하고요. 근데 이웃들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래서 성남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일종의 공동체 뭐 이런 좋은 상황이에요. 네. 성남시장을 찾으셨다는데 아무래도 이게 메르스 불황이라 그래서 이거 중소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생 많죠? 아무래도 매출이 뭐 대대적으로 줄어드니까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려고 그러고 뭐 웬만하면 다 이제 뭐 전화 주문해서 쓰고 또 사람 모이는데 안 가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타격이 큽니다. 빨리 조기에 좀 종결돼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쉽게 종결될 것 같지가 않네요. 정부가 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책 만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면 답답하죠. 그래요? 지금 제가 좀 안 좋은 얘기 하나 드리면은 이걸 정말 전쟁처럼 취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재난,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없고 매일 전쟁은 벌어지지 않지만 엄청난 액수의 국방비를 지출하잖아요. 37조 원씩이나. 그런데 이 질병 예방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뭐 음압병상이 뭐 100개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가 32개 놨다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심각성에 대한 좀 그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좀 체계적으로 하자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남시 차원에서 뭔가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습니까? 저희는 저 중앙정부하고는 기본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만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독자적인 진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확인되지 않은 접촉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유사한 질병 증상으로 보인다 그러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민간의 검사기관 검사 의뢰하고 있죠. 저희가 93명 정도를 의뢰했는데 다행히 뭐 이거 확인된 사람은 음성으로 다 나와서 다행이고요. 예. 또 이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이 기본적으로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혹시 그렇죠. 확인되면 그 병원을 문 닫아야 예. 되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막 각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희가 독자적인 이제 진단 상담소를 운영하죠. 보건소 하나를 통째로 비워가지고 병원으로 운영하고 이제 각 병원에서 저희가 인력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하고요. 또 열 환자 전수조사도 좀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 말았는데 저희가 13명의 증상이 의심이 되고 이제 접촉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해봤는데 예. 문제는 그 중에서 4명이 이제 양성으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4명이 전혀 정부의 통제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런 격리 대상자라든지 네. 접촉했으니까 위험하니까 관리하라고 통보된 사람이 아니고 예. 발견하고 보니까 접촉력 있는 환자였던 거예요. 예. 성남에서 발병한 환자 4명은 전원이 정부 통제 밖에 있었다. 그다음에 13명의 접촉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사했더니 그 중에서 저희가 통보받은 사람 4명이 불과했어요. 예. 그러니까 9명이 통제 밖에 있던 사람이죠. 그 중에 4명이 무려 양성이었던 거고. 성남만 그러겠냐.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봉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면 다 봉쇄해야죠. 왜 한 명으로부터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부 통제선 밖에 삼성의료원 입장 고려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관리할 사람이 5천 명인데 1,000명으로 줄이고 이러면 그중에 한 명만 발생해도 그렇죠.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그야말로 원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0877님이 목소리 좋다고 이 시장님 목소리 감사합니다. 문자 네. 보내주셨는데 이 목소리 좋은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과 인터뷰 중입니다. 여러분 의견 주셔도 좋고요. 질문도 좋습니다. 샵 0951입니다. 샵 0951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지금 뭐 우선 이제 제가 옆에서 보니까 묻어나는 그런 고뇌도 있고 긴장감도 있으신데 어쨌든 지금까지 메르스 대응한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 평가가 좀 괜찮은 편이시죠? 아주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래요? 다른 쪽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예. 시민들로부터 비난받는 게 아니고 예. 너무 열심히 특히 정보 공개에 대해서 아주 예. 호감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격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정보 공개 때문에. 지금도 공격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감염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같은 상황인데 예. 어디에서 발병했는지 그 환자가 어느 반경으로 돌아다니는지 알아야 대비를 하고요. 또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대중들이 알아야 네. 불안감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공포감은 정보 부족에서 옵니다. 불안감, 공포감은. 그게 결국 사회 불안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감염병 예방에는 병 자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고요. 예.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하지 않게 공포감에 떨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예. 핵심은 객관적인 정보의 공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 예를 들면 환자가 어느 아파트 단지다라고 예. 알려주면 그 외의 단지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 안심이 되죠. 또 교통수단 자가용 타고 다녔습니다. 또 어느 직장 다닙니다. 예.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준 거를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그 어느 아파트 단지라고 지정된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되게 좋아해요. 아니까 편한 거예요, 마음이. 예. 그런데 유독 이제 일부 언론에서만 마치 그게 엄청난 뭐 인권을 침해한 것처럼 공격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걸 조작을 했다가 저한테 한번 지금 걸린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 환자가 시장을 원망하더라. 근데 사실 거짓말이었죠. 아, 그래요? 네. 거기 고발하신 언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일보인데 예. 문화일보라고 해야죠. 예. 뭐 고발한 팩트니까. 네. 자꾸 허위 인터뷰도 안 해놓고 예를 들어 임종도 못하는 그 가족들이 임종도 못할 정도 격리되어 있는 환자를 병문안한 지인에게
전에 들었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전에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2078님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보 공개 때문에요. 성남시 판교동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엄마입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처음 삼성병원 의료진이 확진되었을 때 주소와 의료진 자녀 학교까지 밝히셔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적극적인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무조건 희생시키는 건 성급하신 행동이 아니었나 감히 말씀드려보고요. 앞으로도 전염질환이 또 발생하면 같은 방법으로 모두 공개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의 동선, 그러니까 그 환자의 동선, 어느 단지에 발생했다라고 알려줘야 되고요. 저게 동호수 알려준 건 아니거든요. 예. 또 그 자녀 학교 문제는 원래는 알려줄 필요가 없는데 예. 이미 이분이 학교에다가 알려줬고요. 예. 환자 가족이 남편이 그 학교가 저희한테 알려줬고 예. 그게 이미 교육청에 보고가 되면서 언론에 나가버렸어요. 예.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가 감염됐다 이렇게 분당의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 이러니까 모든 초등학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다른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정해 준 거예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은 어차피 학교에다 우리 엄마, 애 엄마가 걸렸다고 알려줬으니까요. 개인한테는 가혹하지만 네. 그 입는 피해자들 이건 뭐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해요. 그리고 개인정보도 아니지만 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만큼이나 집단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거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염병 방지법 그 조항이 있어요. 예. 발병 현황, 예. 예방 대책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가지고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무와 개인을 보호하는 의무 이거 두 가지는 사실 저희 같은 자치단체장들이 언제나 겪게 되는 갈등의 핵이죠. 어느 쪽에 중심을 둘 거냐. 그래서 네.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 SNS에서는 우리 이재명 시장이 핫플레이어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발언하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뭐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고 그러는데 뭐 찬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공격도 많이 있고 비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맷집이 좋으신가 봐요? 저는 기회로 활용하죠. 예.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변방에 뭐 사또란 뭐 옛날 말로 하면 그런 건데 예. 누가 관심 갖겠어요? 근데 가끔씩 공격은 당하거든요. 예. 저희가 전에 서울신문 네. 저보고 3일 동안 무려 12꼭지를 썼어요. 단일사항. 기사로? 기사로. 예. 그러니까 종북 뭐 관계되는 데다가 청소 용역 줬다. 예. 빨갱이 아니냐. 종북이다. 이게 저에 대한 종북물이 시작이 거기서부터 했거든요. 근데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희 입장을 표명해도 아무 언론도 안 써주고 예. 끝에다가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 딱 한 줄 넣고는 또 한 면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방어 체계를 좀 갖춰야 되겠다. 예. 거기서 시작한 게 SNS죠. 지금은 이제 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명백한 허위 보도나 이런 데 대해서 대응할 정도가 됐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문화일보도 예. 저희가 막 반격을 했더니 예. 정정하고 사과하겠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런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좀 위험하죠, 역시. 네. 왜냐하면 칼이란 언제나 뭐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좀 조심해야죠. 근데 모든 걸 피아로 구분해서 쓴소리에 대해서 좀 싫어하거나 뭐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저는 그렇지 않죠. 뭐 그럴 얘기는 들어야죠. 그거는 도움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간신배죠. 그게 사람 망치는 거거든요. 나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왜곡해서 공격하는 건 혼내야죠. 예. 예를 들면 허위사실 유포.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한테 욕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욕하는 거 뭐라 안 그럽니다. 예. 팩트에 기초해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그거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허용하면 안 되죠. 그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예.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자. 예. 예를 들면 왜 이웃한테 10만 원밖에 희생 안 해주냐, 희사 안 하냐, 예. 100만 원 해야지 이 나쁜 놈아. 예. 넌 저는 괜찮다는 거예요. 예. 사실이면. 그런데 했는데도 안 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러면 예. 안 되는 거죠. 예. 방송, 이재명 시장 인터뷰 방송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하고 있는데, 작전 세력이 있는지 칭찬만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문제인데요. 칭찬이 너무 올라와서 선소리를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찾고 있는데 잘 안 나와서 조금 더 있으면 좀 뒤져보고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이렇게 그치없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을 잘하는 변호사 출신이니까 잘 가리시는 것 같은데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대통령의 대응,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엉망이죠. 엉망. 첫째는요. 정부는 원래 지휘 체계거든요. 네.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휘 체계거든요. 네.
지휘 체계에는 탑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사람으로 치면 이 머리거든요. 예. 손발이 아무리 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로봇 태권브이 뭐 아주 큰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그 지휘자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딱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저는 정말 수십 명의 국민이 죽어가고요. 네. 수천만 국민이 불안에 떨고 예.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고요. 이것 예. 때문에 막 망하는 기업체 생기고 이런데 지금 내 권한을 왜 뺏었냐? 그러고 있는 게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 사회의 책임자가 가져야 될 구성원에 대한 애정, 또 뭘 잘해보려는 열망, 뭐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보면 너무 부족하다. 왜 하나?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이번에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왜 그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2017년에 완공되는 게 성남 시립의료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음압시설을 다 집어넣는 모양이죠. 음압병상을 32개 만들고 있습니다. 다 설계돼 있죠, 이미.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언제 착공한 거예요? 2013년 11월에 착공했고요. 이제 2017년에 완공이 돼서 이제 연말 전에 개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라는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그렇죠. 근데 음압시설을 계획한 거군요. 제가 시장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이제 이 시립의료원 건립운동이었어요. 공공의료 필요하다. 예. 이거 이제 주민발의 조례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저희가 날치기 되는 거 보고 화나가지고 예. 방청객들하고 소리 지르고 싸웠다가 이제 수배가 됐거든요. 구속되게 생겨가지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근데 그때 제가 교회 지하실, 기도실에 숨어 있다가 누구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몰래 이제 만나서 그때 결심했죠. 우리 손으로 직접 하자. 공공의료, 사람들의 삶에 관한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이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데 전 주민이 그야말로 다 원하는 일을 사실상 시의원들이 47초 만에 날치기 해서 없애버리고 이런 거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직접 하자고 해서 정치 인생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안전, 특히 뭐 성남시 같은 경우 교육 이 세 가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저희 이제 민선 6개 핵심 목표인데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죠. 건강한 삶. 의식주만큼 중요하잖아요. 또 대한민국이 뭐 OECD에 가입한 그야말로 뭐 나름 선진 사회인데 병 들었을 때 치료받지 못한다. 특히 이런 공공방역 시스템을 민간 병원에 의존해가지고요. 거기서 못하면 그만이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민병대한테 의병한테 의지해가지고 국방 안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돈 들어도 국방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수백 년 만에 전쟁이 한번 벌어질지라도 그때를 대비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질병이나 또 안전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세월호 사건 터지잖아요. 예방 안 하니까. 돈벌이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다 보니까 사고 나잖아요. 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한 사회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산후조리원 무상으로 하겠다는 게 상당히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았고 저도 어디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복지부가 반대해서 지금 난관에 봉착했죠? 뭐 국가기관 간에 성남시도 복지부에서 하나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고 의회를 뽑아서 감시 견제를 한 하나의 지방 정부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법에도 없는 권한이거든요. 협의해라는 거예요. 중복되냐 혹시 누락이냐를 협의해라. 협의해서 안 되면 할 수도 있는 건데 하지 말라고 지금 한 거예요. 승인처럼 운영하는 거죠. 이걸 마치 성남시를 자기 부하기관처럼.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더 웃깁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걸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른 자치단체는 안 하는 걸 왜 하냐 이거 하나고요. 그럼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산모 간의 균형이 안 된다. 일반 산모는 50만 원 받는데 성남시 계획위안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한 250만 원 정도 혜택을 보지 않냐. 왜 차별을 두느냐 이거예요. 아니 선별복지하라면서요. 저소득층한테 많이 주고 고소득층한테 안 주거나 적게 주라면서요. 그게 정부 방침이잖아요.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처럼 필요한 데는 좀 무상 이용하게 하고 다 못하니까 나머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좀 주겠다. 그거 했더니 이번에는 왜 똑같이 안 하냐. 산모 간 형평성이 문제다. 이러면서 반대를 한 거예요. 더 웃기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운영하려고 그런다. 아니 누가 그 산후조리원 수백만 원씩 혜택되는 거를 선착순으로 줄 선대로 하겠습니까?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뭐 이런 데를 우선권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선착순으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어서 못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과해라.
지방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폄훼하면 안 된다.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예. 좀 토론 좀 해보자. 예. 말이 되나 안 되나. 예. 중인 환실이에 예. 한번 대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고요. 그래도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인데 예.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최악의 경우는 저희는 뭐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일방적으로 가야 한다. 네. 뭐 왜냐하면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예.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예. 세금 더 걷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 아껴서 지금 이미 예산 확보 다 해놨고요. 예. 조례 다 준비해놨고 예.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못하고 있는 거네? 못하고 있죠. 약간 근데 보류돼 있군요. 90일 동안 잡고 있더니 결국은 못하는 걸로 결론 냈는데 네. 최대한 노력해보고 네. 안 되면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죠. 버스민은 삼진 아웃제는 뭡니까? 이 교통 이용자 중에 예. 제일 교통 약자가 사실은 이제 버스 이용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자가용 이용하거나 예. 택시, 지하철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버스 이용자가 되게 어려운데 되게 힘들어해요. 예를 들면 예. 한번 무정차 지나가 버리면 막 몇십 분씩 더 기다려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줄이자. 난폭 운전. 힘들어 죽겠는데 막 버스를 함부로 이렇게 예. 운행하고 가니까 너무 피로도도 높고 해서요. 그런 민원을 많이 야기해서 평가상으로 3번 걸리면 그냥 경고나 과태료가 아니고 예. 노선을 아예 하나씩 뺏어서 딴 회사 줘버리겠다. 아, 회사를. 그러니까 많으니까요. 다른 회사 주든지 아니면 정차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과태료 10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버스 운전사들이 걱정하시는 거 혹시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회사 내에 이제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예.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저희가 유도해야죠. 네. 네. 워낙 그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호평만이 올라와서 제가 쓴소리를 못 찾았습니다. 근데 끝으로 좀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으면 짧게 질문 네. 대답해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에 관심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이게 저는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뭐 도지사는 역할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든지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100만을 이제 관할하는 기초단체장이지만 사람들이 평가를 높게 해주잖아요. 예. 그건 하기 나름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시장으로서 시정에 최선을 다해야지 예. 딴 목표를 제가 마음속에 설정하는 순간에요. 이 시정을 거기다 활용하게 돼요. 네. 그러면 최선의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 좋은 결과를 빚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가야죠.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시장에 충실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럼요.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가능성도 매우 없다고 봐야죠. 아니 뭐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거니까요. 그래 현실적 가능성 거의 없다. 예. 더구나 저 성격이 원칙적인 대응을 하도 중시하다 보니까 후보 되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대응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